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모빌리티 쇼 프레스데이 취재를 나왔는데요. 서울 모빌리티 쇼라는 이런 명칭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 모빌리티 쇼는 서울 모토쇼입니다. 서울 모토쇼가 서울 모빌리티 쇼로 변경이 됐는데 2021년부터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 업계가 전기와 전동화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업체들도 자유롭게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가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BMW 모토라드가 참가했고요, DNA 모터스가 참가했고, 블루샤크 코리아 등의 전기 스쿠터 브랜드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DNA 모터스가 새로운 전기 스쿠터를 출시한다고 해서 신기종을 오늘 발표하거든요. 시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전반적으로 행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모터스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그 시티백의 일렉트로닉 버전이라고 해서 모델명을 ECT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ECT가 지금 총 4대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ECT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뒤쪽에 어떤 모터사이클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총 3대의 모터사이클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 출시한 125cc 스쿠터 UHR 125가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저도 와서 처음 봤어요. XQ300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XQ250으로 출시가 되다가 유로5에 대응하면서 배기량이 좀 높아졌네요. 여러 부분이 변경됐는데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색상이 변경이 됐고 라인도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스포티해졌어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쪽에 좀 전자장비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윈드스크린이 전동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상품성이 상당히 개선됐네요. 그리고 새로 출시한 데이스타입니다. 데이스타는 공랭식에서 스랭식으로 변경이 되고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살짝 앉아봤는데 시트도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스랭식으로 변경됐고, 이쪽에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 도장이 브라운 컬러가 처음 나왔는데 도장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스타는 이 발판이 좀 너무 투머치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것만 떼고 커스텀하고 하다 보면은 좀 제법 멋있게 커스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쪽에는 BSS라고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 지금 출시되고 있는 DNA 모터스의 스쿠터들은 교체형 배터리로 이제 배터리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BSS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수도권에는 150기가 넘는 BSS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특히 DNA 모터스는 KT 한국통신이랑 협력을 해서 기존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던 곳에 BSS를 지금 계속 도입을 시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홈플러스랑 CU 편의점과도 협업을 해서 계속 BSS 스테이션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는 거는 기존에 D스테이션이 있고, 기존의 D스테이션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는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BSS 미니라는 지금 기기가 최초로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조금 좁은 공간에도 설치하기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BSS 미니를 도입을 했고, 올해 중에도 BSS 미니도 이제 공간을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BSS는 1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DNA 모터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그리고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금제가 있어요. 구독 서비스예요.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13,000원이고 무제한 요금제는 뭐 한 8만원 정도 가량 되는데 자신의 주행거리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손쉽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연기관인 주유소만큼의 그렇게까지 확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그리고 내가 주행하는 곳 주변에 BSS 스테이션이 있는 걸 확인하면은 편리하게 배터리를 빨리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스쿠터의 최대의 약점은 충전이죠. 충전이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완충하기까지. 하지만 BSS 스테이션이 근처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손쉽게 배터리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기 스쿠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A 모터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전기 스쿠터인 ECT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100의 전기화 버전이라고 ECT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도 친환경 모터사이클 쇼나 에너지 쇼 이런 데서 몇 번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공개됐었던 모델들은 그냥 컨셉트 모델이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컨셉트 모델이 아니라 시판 모델입니다. 이 차 그대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양산형 모델이고, 간단하게 EC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만 개발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은 DNA 모터스에서 당연히 실시를 했고, 전기 모터는 현대 캐피코에서 개발한 모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제작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장착이 돼요.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만 개발된 전기 스쿠터라서 그래도 확실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 스쿠터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등판력과, 그리고 초반에 가속 성능은 뛰어나지만 많은 짐을 실었을 때 초반 토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을 ECT에서는 많이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등판력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두셨습니다. 경사각이 있는 이런 전시를 해 두셨는데, 보시면은 최대 80km까지 적재를 해도 16도 이상의 경사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5km 정도의 속력으로요. 그리고 짐을 적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약 35.2도, 사실 이 정도의 오르막길은 국내에 거의 없긴 합니다. 최대 35.2도의 오르막 경사길도 등판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구동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딜리버리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ECT 전기 스쿠터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최고 속도는 90km고 최고 속도보다 이제 연비가 중요한데, 배터리 셀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완충 시에 약 6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모드가 에코 모드, 스탠다드 모드, 스포츠 모드 3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고 30km로 정속 주행할 시에는 약 12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산술적인 거고, 실 주행은 약 60에서 70 정도로 조금 더 연비 주행에 신경 쓰신다고 하시면은 그 이상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기존에 출시가 됐었던 EM1이나 EM1T, EM1S, 이모트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이 예쁘다는 생각은 솔직하게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ECT는 처음 보자마자 디자인이 꽤 예쁘게 귀엽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쪽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헤드라이트랑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이 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되게 과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절제돼 있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프론트 펜더 바로 윗부분이 앞쪽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굴곡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윙넥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 쪽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밑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드 카울이 일자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일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플로어 패널 그리고 사이드 카울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수평에 가까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차체를 되게 올곧고 통일감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뒤쪽에도 리어라이트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차량의 도장 상태나 이렇게 로고 디자인들도 저렴해 보인다거나 그런 저가형의 모델이 아니라 꽤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부의 조작감은 나쁘지가 않은데, 내부가 약간 좀 둔탁한 면이 있고, 약간 버튼부의 하우징 부분도 플라스틱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기판도 시인성이 좋고, 특히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 국내 전기 스쿠터가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꽤 멋있게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터쇼 한편에 시승회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 ECT를 한번 시승장에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공간이 꽤 넓어서 어느 정도 직선 구간도 한 100m 가까이 돼 있고, 코너도 어느 정도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탄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었는데, 우선 나빴던 점부터 말씀드리면 휠베이스가 길고 앞쪽에 프론트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링이 뭔가 그 코너링하는 감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너무 빨리 기울어지고 프론트가 먼저 나간 다음에 뒤에가 뭔가 좀 늦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질감이 들기는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종과 친해지면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속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스로틀 그립을 감았을 때 스로틀 그립을 감은 정도에 따라서 가속력이 적게 혹은 많이 그 세팅이 유연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속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 세팅이 중요한데 브레이킹 능력도 제동력도 상당히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제동 성능은 좋았는데 ABS가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다. 공도에서 탔을 때는 분명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바닥이 약간 우렌탄 바닥처럼 약간 접지력이 상당히 약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가속력과 제동력 자체는 좋다. 다만 코너링 느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 조금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모빌리티 쇼 DNA 모터스 부스를 살펴보고 ECT도 살펴보고 시승까지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DNA 모터스 ECT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DNA 모터스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BSS 배터리 스테이션의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고, 차체, 기체에 대한 상품성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ECT 다음 후속 모델도 벌써 기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DNA 모터스가 확실히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비전대로 착착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3년 친환경 이륜차 전기 스쿠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일정도 발표가 되고,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2배 가까이 증가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욱 많은 분들이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실 때 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런 일정이나 상세 요강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